네. 어,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아부식증 교과서 개발 계획입니다. 어, 저는 학술이사 한동헌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겁니다. 치아부식증, 다 아시다시피, 어, 그, 일생 동안 치아의 치아의 구조가 손실이 생기는 거는 다양한 여러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경조직의 마모와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아시듯이 어브레이전, 어트리션, 어프렉션, 이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런 치아의 손실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어, 마모 혹은 부식성 마모, 우리가 그동안 뭐 치아 부식증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런 치아의 치질이 손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교과서들은 어떻게 과연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 일단 치과 보존학 교과서 인데요. 보면은 보존학 교과서는 우식에 대한 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식의 치료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식의 치료에 쓰이는 재료들, 이 재료들을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미백이라든지 라미네이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인레이, 온레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네. 보존 교과서에서는 부식 혹은 부식성 마모 이걸 다루진 않습니다. 소아치과학, 소아치과의 교과서인 소아청소년 치과학에서도 이, 어, 전반적으로 치아 우식은 다루고 있으나 그리고 뭐 외과적 치료라든지 교정 이런 건 다루고 있지만 소아치과학에서도 이 부식이라든지 부식성 마모에 대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예 이 교과서에 없습니다. 공중구강보건학에도 이 적어도 산업구강보건 그 제목으로 봤을 때 산업구강보건 파트가 아마 조금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목에는 이렇게 딱히 산업구강보건이라고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울러 그런 부식에 대한 것도 제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방치과 교과서에도 역시 부식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식성 마모는 어느 영역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아 부식증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치약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치과 진료, 그리고 이 공중보건, 또 이 치과 이 연구 쪽에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거의 없고, 어, 따라서 그래서 이 치아부식증의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임상 치과에서도 전혀 그런 건 없고 이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연도별 이제 펀메드에서 투스 이로전, 이로시브 투스 웨어 이런 검색으로 출판 논문 추세를 보면은 어 21세기 들어서서 매년 이 다루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오늘이 1월 7일인데요. 2025년도 벌써 1월 7일인데 7건이 출판이 돼 있어요. 하루에 한 건씩.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들이 많이 점점점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치아 부식, 치아 마모, 부식성 치아 마모 여러 가지 용어를 쓰게 되는데 과거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이 마모에 초점을 뒀고 유럽에서는 부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미에서는 이 마모에서 부식의 영향을 인정하고 유럽에서는 부식에서 이 마모의 영향을 인정하면서
부식성 치아마모라는 용어의 사용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이 작용하는 부식에 마모, 그러니까 어트리션과 어브레이전 이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고, 이 산은 범랑질을 약화시키는데 이 치면은 이 약화된 즉 약화된 범랑질을 치면은 이 기계적 마모에 취약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게 산과 이 어떤 물리적 마찰, 기계적 마찰에 의한 마모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마모가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우리가 이 마모가 됐으면은 그 이 교합도 그 마모된 그 높이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사람들은 이 마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최대 10%에서는 이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가 수복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90% 이상은 그런 영향을 전혀 내가 마모가 됐다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병적 치아 마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칭에 밝혀주는 부식성 치아 마모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부식성 치아 마모는 유병률을 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 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아 마모가 어디까지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리적 치아 마모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치아 마모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거가 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치아 마모는 식습관이라든지 건강 상태, 구강위생 습관, 저작 습관에 대해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것들이 각각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마모의 평균치나 연간 예상 손실량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식성 치아 마모를 측정하는 조사 도구는 뭐 눈으로 측정하고요. 눈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고 이 스미스 앤 나이트 인덱스라든가 베이직 이로스브 웨어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것들이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가 어떤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이걸로 나타내는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결과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성 치아마 뭐 아주 흔한 질환이고 아동 청소년의 유치에서는 30에서 50% 유병률이 관찰된다라고 하고요. 성인에서는 20에서 45%가 관찰된다. 남성에서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10%, 적게는 2% 정도. 그러니까 2에서 1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식성 치아 마모가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왜 생기는 거냐? 라고 할 때 두 건의 그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식사 사이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 식이성 산, 우리 음식으로 치면은 김치국물 같은 거, 이런 거 섭취 빈도가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식이성산을 좀 낮추는 그런 식단을 조절하는 그 중재군과 그다음에 뭐 원래 먹었던 그대로 그냥 식단을 변화시키지 않는 대조군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치아 마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식사 사이에 산 섭취량을 줄인 이 식이중재군 이 사람들이 치아마모 진행이 7배 감소하더라. 즉 식단을 조정하면은 그러면은 조정한 사람에 비해서 이 식단 조정하지 않은 산 섭취 빈도 높은 사람들은 7배가 더 많이 치아마모가 진행되더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환자들 대상으로 위식도 역류 이 약을 주는 어 중재군과 그다음에 위약을 투여하는 대조군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 역류가 억제된 환자들 그러니까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을 3주간 조사했을 때 그러면은 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서 마모 수준이 절반으로 감소하더라. 뭐 이런 두 건의 RCT를 봐서 따라서 먹는 거에서의 산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면 연구 결과로는 이제 그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식사 이외의 시간에 섭취하는 산성식품의 빈도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위산 이런 것들이 부식성 치아마모의 원인으로 우리가 어, 그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식성 치아마모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부식성 치아 마모의 이 부식 과정, 특히 초기 과정에 대한 거는 임상 시험은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관찰한 건 없고 이 초기 변화에 대한 지식은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이 범람질에 노출되면 우리 이 에나멜 이 결정들, 이 프리즘 스페이스에서 무기질이 소실이 되고 그래서 표면이 연화되고 그리고 더 진행되면 표면 아래가 연화되고 그래서 애칭 패턴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 프리즘 막이 용해되고 그래서 이게 이 결정 구조 자체가 녹아내리면서 치아 구조 변화 및 감소가 치아의 이 볼륨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산이 이제 그래서 범장질이 다 녹아서 산까지 상아질까지 노출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관상 상아질이 용해되고 이 상아질 세관이 넓어지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각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실제 마모를 측정한 연구들도 있는데요. 연간 평균 대구치는 29 마이크로미터, 소구치는 19 마이크로미터가 마모가 되더라. 이 4년간 추적했을 때의 연구고요. 대부분의 대부분은 1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연간 평균 15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소실되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자는 160 마이크로미터 이상 더 초과해서 마모 그러니까 치질의 소실이 관찰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되고 있구나, 내 치아가 마모가 됐구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치아가 눈에 띄게 마모되면은 이 근육이라든지 저작 근육, 측두와 관절 또는 치조골에서의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이 구강이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균 어떤 교합력이나 저작 효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마모가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그리고 치아 마모가 이 치수에 실제로 이 치수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모가 사서 있었어야 되니까 치두강이 더 밑으로 이제 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한 치아 마모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보철 치료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거예요. 마모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철 치료 후에 삶의 질이 개선이 돼요. 하지만 마모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더라도 이게 어, 비슷한 대조군하고 치료 후 삶의 질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죠. 치아마모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성 치아마모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거는 예방이 마모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있고 이 예방 치료는 이 마모의 어느 단계에서나 필요하다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복 혹은 보철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대한 어떠한 임상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 여타 그런 근거가 연관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어, 치료가 필요한 시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요때가 치료할 때다. 그리고 이럴 때는 치료를 했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 그런 연구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을 치료를 받은 후에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래서 이 초기 삶의 질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이런 연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보철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철의 유지 관리 에는 분명히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 치료받고 나서는 바로 삶의 질 개선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철물을 갖고 있으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또 없다는 거죠. 실런트나 상아질 접착제, 본딩 에이전트가 일시적으로 마모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이거는 비용 대 편익비라든지 이거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또 이것도 잘 살펴본 그런 연구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방은 어느 단계에서나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마모의 진행을 어느 단계에서나 다 줄일 수 있다라는 증거는 있고 이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좋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요, 그 고소득 국가들 중심으로 치아 후식은 급격하게 감소됐는데 근데, 그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치아 마모에 대한 것들이 치과의사가 이 치아 마모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거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치아 부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치아 부식을 아는 한 3분의 1 정도의 어린이는 치아 부식을 알고 근데 대부분이 그 그 치과 의사가 치아 부식에 대해서 언급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절반 가까이는 치아 부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칫솔질이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 노르웨이에서의 19, 20세 청년에서는 대다수가 시린 증상이 있다고 그랬고,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이 시린이의 가장 원인일 수 있는 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단 음료나 주스 섭취를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단 음료나 주스, 탄산음료 이런 식음료 소비 수준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이 어떤 개입 전략이 필요하지만 치과 의사도 부식성 치아 마모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해서 못하고 이 치과 의사들은 심하게 진행된 치아에서의 수복 및 보철 치료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건 다 앞에 그런 것들은 다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이 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부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람들 국민들 대상으로 치과 의사가 부식에 대해서 뭐 얘기한 그런 게 있나요? 혹은 치과 의사 대상으로 부식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고 있고 부식 치료를 어떤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어, 이 부시성 치아 마모가 최근에는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정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부족하고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과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그리고 치과 대학생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목차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부식성 치아 마모 그 부선 체험하고 진단, 역학, 원인, 어린이의 부식성 체험하고 요거는 이제 따로 한 이유는 이게 아동 청소년에서 부식성 음료 혹은 부식성 식단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어린이의 부식성 체험함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어 직업성 치아 부식 이게 한국의 이 직업성 치아 부식과 특수강화문제 실태 요 부분을 좀 그동안 산구원에서 치아 부식증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여기 넣고 치아 부식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부식성 치아망의 임상 사례 주로 사진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목차를 갖고서 일단 지금은 기존의 책들을 외국 책들을 좀 이게 어, 일종의 편집 뭐 짜집기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일단 초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2025년 안에 뭔가 하여튼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대학에서 그 부식성 치아 마모 관련 연구할 때 연구 지침로도 활용하고 전문가 강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해서 좀 이 어떤 좀 체계적인 교과서 뭐를 토대로 해서 이 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업공학보건원에서 이제 그 주로 직업성 치아 부식에 대해서 그동안 다루었었지만 어, 어, 조금 좀 더, 전반적인 부식성 치아마모, 치아 부식증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나고, 이거를, 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얼마나 좋을까 뭘 이거에서 뭐 뭘 할까 전문성이 향상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 예전에 그 뭐죠 반점치를 20세기 초반에 치과 의사들이 이거 뭐 충치 비슷한 거예요 하고서 그냥 수복하거나 보철 치료했던 거에서 이 반점치의 불소로 인한 반점치에 대한 지식이 늘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더 생기는 거죠. 부식에 대해서 치과의사나 치과 그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 따라서 그걸로 환자 진료인 예방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퀄리티도, 진료의 품질도 증가하겠죠. 부식성 치아만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부식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부식 치료 기술과 지식, 이런 것들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이는 거고요. 대중들에게는 부식성 치아마모가 왜 생기고, 부식성 치아마모가 어떻게 관리,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구강보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식 관련된 연구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고 25년에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슬라이드로는 안 써놓은 이 사실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이 잘 촬영한 임상 사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상 사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글이야 짜집게 할 수 있더라도 사진은 남의 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오늘 특히 뭐 별 내용 없는 그 발표이지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상부원에서 이 치아 부식에 대한 임상 사진들을 좀 어, 그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사진을 모읍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교과서가 나오면 거기에 이 사진은 어느 선생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냈고요. 혹시 그, 그 질문이나 의견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지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예. 조금 일찍 시작했거든요, 이 사연이. 그래요. 예. 예. 내용은 녹화해서 우리 이정 선생님이 정리해서 우리 상권 유튜브에 올려주실 예. 거니까, 나중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예,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부식증, 뭐, 1호전인데 그거 말고 뭐 어프렉션, 어브레이전 뭐 다양한 걸 갖다 임상에서 접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도 강의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얘를 언제부터 수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기준은 이 사람이
그 시리다고 한다. 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0.78mm 이상의 그 어브레전이나 뭐 이게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충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각감이 뭐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지각감을 처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TBI를 한다든지 뭐 지켜본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제가 못 배워서 없는 게 아니라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식증하고 이게 식이하고 상당히 관련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치아 우식증 그리고 그걸 예방하는 불소, 이거의 관계는 어떤가? 저는 이게 지각감인 용도로 불소 도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온 도포도 하기도 하고 바이실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장애인들은 뭐 특히 이제 또 예방 목적의 보험이 되니까 노인들도 상당히 뭐 치근후식증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겨서 시리다가 하면 무조건 불소를 무조건 아니죠. 불소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우식 예방 목적의 불소 도포가 이 치아 부식증의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식증하고 이 부식증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맞아, 이제 말한 길에. 그래서 불증이 생겨서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얘를 보험에서는 글래스아이노머까지만 보험이 되고, 보험이 안 되는 레진은 이제 보험이 안 되고, 두 재료 중에서 어느 게 부식증일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어느 게 더 바람직한 재료인지, 어, 그런 부분까지 또 궁금하고요. 임상사진은 좀 부식제가 판단되면 한번 찍어서 보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요 정도였는데, 몇 가지였는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셨죠? 제가 넋 놓고 있다가 질문을 다 예, 놓쳐버렸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제 넋두렸는데, 언제 충전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제 기준은 이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0.78mm 정도를 넘을 때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안 하거나 뭐 지압까지 처치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선가 뭐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란 부분이었고요. 어, 두 번째는 치아 부식증과 치아 우식증과 불소, 요 음. 세 개의 어떤 관계,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충전이 필요할 때 글래사이너머가 좋은 건지 레진이 좋은 건지, 뭐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그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 환자가 그러니까 거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한다는 건 언제 해야 되느냐는 치료를 했을 때 뭔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의 그 결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놓고 본다면 환자가 이 부식 혹은 마모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뭐가 보기가 싫다거나 주로 이 삶의 질 떨어지는 거는 심리적인 거에서 점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면은 그러면 그때 환자가 하는 게 느낄 때. 효과가 음. 좋다라고는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언제 할지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환자와의, 정보를 주시고, 환자와 치과의사가 치료를 함께 동의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아마 치료의 그 시기일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 치료에서 언제 치료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없으나 예방은 이 마모 진행을 막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방은 어느 단계에 해도 마모 부식성 마모의 진행을 막아준다 하기 때문에 불소도포는 결국 불소도포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없지만 이 치료의 재료나 이거를 뭘로 해야 되냐 이거 역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것도 일단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대로 그리고 환자가 동의하는 대로 치료에 동의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충전재료 GI나 레진 여기서는 아마도 치경부 예, 그 네.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뭐 환자하고 같이 함께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아마도 부식성 치아마모가 아닌 일반적인 치경부 수복에 관련해서 아마 아마 제가 한번 보존학 치과 보존학 교과서라든지 한번 다시 한번 보긴 해보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또 따로 정의를 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예방을 위해서 불소 치료와 부식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식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델을 계속 뜨는 거예요. 모델을. 한 음. 몇 개월 간격으로 모델을 뜨고 처음 첫 모델에서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실리콘 요거 뭐죠? 그 실리콘 그 경화성 고무인가요? 그 우리 인상제 중에 하여튼 그런 걸로 인상을 뜨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인상 뜬 거를 곰으로 인상 뜬 거를 반으로 잘라서 그래서 그걸 갖다 대보고서 이 일종의 사이 공간이 얼마나 뜨는가 요거를 보고서 소실량을 측정하는 게 임상에서는 가장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모델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어, 그 어, 불소를 도포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식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서 불소 도포하지 않고 이걸 서로 비교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재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은 그냥 디지털 스캐너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스캐너로 음, 해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예, 디지털 스캐너를 하면 그 차이가 딱 예, 나올 네. 텐데. 네, 예. 디지털 스캐너를 제가 잘 안 써갖고 몰라서 그게 예. 얼마의 엄청 정확하죠. 메저먼트 에러가 얼마인지 그거를 몰라서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이크로미터니. 예. 아까 연간 생리적 마모가 연간 15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리고 역류성 위산 위산 역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16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캐너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캐너 사용하시는 분께서 이 스캐너의 메저먼트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스캐너 갖고 한번 보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교수님. 예. 제가 학술 대회에 참여해서 덴탈 의료전만 딱 표준으로 된 책을 갖다 한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네. 보니까 홍콩 쪽에서 발행됐던데요. 주로 사진들이 보니까 인디아 쪽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부식성이 직업적 부식성이 생기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열악해야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아이들 이로전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여러 가지 음. 탄산 음료를 왕창 자주 섭취해야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서 케이스가 뭐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서 사봤습니다만은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게 잘 찍었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불소를 활용하는 것이 우식 예방 때문에 활용하죠. 우식 예방도 결국 리미네이션이잖아요. 제광화.
인데 이 부식도 결국은 디미neralize 된 것을 갖다가 리미neralize 할 수 있으면 그게 진행이 더디게 된다든지 또 원래 상태 돌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번씩 고농도로 전문가 불소 도포를 할 수 있지만은 저농도의 불소를 자주 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저기 원래 우식 예방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1450 ppm 정도 되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불소 치약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케이스 리포트입니다만 어떤 분이 치아가 시리다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걸 한번 1450ppm을 어르신한테 써보라 해서 보냈더니만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 이런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결국은 이게 복합 사용법이죠. 그것도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진을 찍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해상도나 크기 또 어떤 촬영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보통 임상 사진 클리니컬 포토 찍을 때 그 어떻게 하시는지, 어, 그러니까 책에 교과서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아, 어느 정도 네. 크기가 돼야지 선명해 보이잖아요. 요새 요새 디지털 카메라들이 다 뭐 화소 자체가 한 1000만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면 다 별 문제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이, 어, 뭐라고 할까요? 조명과 음, 초점이 얼마나 잘 맞았는가. 그게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혹시 조명이 좀, 이번에는, 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번에는 그냥, 음, 저희 콘테스트를 덴탈 이로전 사진 콘테스트로 해가지고, 그냥 포토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상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협찬 받아서 불소 바니쉬라든지 뭐, 치아 리미네랄라이제이션 하는 업체에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해보면 사진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거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사진을 제공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비 지급 요것도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상권에서 하죠, 그거. 예. 공모를 한번 예, 해보죠. 뭐, 예, 예. 상권에서 네네네. 상권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급은 제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상권에서 공모를 그렇게 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네. 어디 아마, 상권과 치약회사를 건치가 좀 잘못했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업성, 부식성 사진을 모으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지만요. 일반 네네. 아이들 쪽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애들 뭐 여름 되면 이게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있으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냉장고 문에 들락날락 한다는 집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부식, 예전에 아는 외국인이 항상 콜라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예, 예. 나 이번을 보니까 뭐, 충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음식에 의한 부식이 엄청 많이. 에나멜이 다 녹았고. 예, 맞아요. 다 예, 그냥, 예. 아,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뭐 그냥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러다면은 부식 사진 그 부식성 마모 혹은 뭐 치아 부식 사진 컨테스트 뭐 이렇게 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거에 대한 네. 사진에 대한 어떤 품질의 어떤 기준 요거 정도는 좀 한번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타소 뭐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예. 탈락되면 안 주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올해 산 거 사업 계획이 하나 나왔네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교과서 나오면은, 어,
우리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상권이 가장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부식이 마모나 이런 거와 같이 해서 그 사실 연구할 주제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 부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전과 쪽에도 물어보니까 부식을 하는 분이 뭐 잘 모르더라고요. 부식을 네. 연구하는 분은 보전과 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소아치과 쪽에도 부식을 연구하는 그런 걸 잘 못 봤습니다. 음. 음, 음, 네. 그럼 앞으로 책이 잘 나오게 되길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상권이 부식들 사진 컨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정 선생님 나중에 살짝 편집해서 상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2025년 첫 번째 학술 집담회 이상 마치고 수고해주신 한동 이사님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학술 집담회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